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 일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참 일할 수 있으면 양쪽에서 같이 일하니까 생활에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가요, 그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비자 소지자들 본인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취업을 기반으로 해서 비자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연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분들은 동반 가족으로서의 신분은 부여받으시는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의 배우자여도 동반 그 가족인 배우자는 본인께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제약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신데 지금 5월 26일부터 이제 새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워크퍼밋을 노동허가서를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승인이 다 되고 나면 실제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그런 혜택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5월 26일부터 이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0일자로 이민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접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안내 방침이 나왔고요. 예. 그럼 모든 취업비자요, H1B, 네.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는 신청이 다 가능한가요?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일단 지금 이 법안이 이렇게 확대가 된 부분 자체가 이유가 어떤 부분에 이제 근거하신 거냐면 그 취업 비자를 처음에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그리고 총 가장 이제 길게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게 H1B 신분으로서요. 총 6년이세요, 최대. 그러신데 그 6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H1B로서 같은 신분으로 연장이 또 되는 거는 안 되시는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일이 되시냐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이제 하시려고 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단기 비자로서 취업 비자를 소지해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3년이면 3년 아니면 최대 6년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보통은 이제 영주권까지 받으셔서 미국에서 계속 영구히 계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시면 그 취업 비자를 단기 기간 이제 비이민 비자, 취업 비자를 내준 회사에서 그 본인 회사의 직원, H1B 소지자인 그 직원이 일을 이제 잘하는 거랑을 보고 나중에는 취업 이민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주권까지도 스폰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많이 전개가 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느 회사에 그 고용이 되는 조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영주권을 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업 비자로 나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아예 처음에 고용 조건으로서 이제 내거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건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그럼 비자를 내주시지만 가능한 한 빨리 아니면 바로 아니면 1년 후나 2년 후 이렇게 기간을 서로 정해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를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시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보시면 H1B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 이민으로까지도 이제 영주권 수속을 이제 밟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취업 영주권이 요즘에야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당겨지고 있는, 모노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치가 정말 당겨지는 이런 또 좋은 현상이 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몇 개월간 당겨지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이 또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접수를 하고 나시면 검토 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또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또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수속 시작을 한 후에도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셨었냐면,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그 6년 내에 처음부터 같이 절차를 밟아서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취업 비자로 있었던 그 신분은 지금 끝나갈 상황이 다 되었고, 그러면 그분들은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실 수가 지금 H-1B 신분으로는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신분으로 이제 뭐 바꾸려고 하신다라든가 이제 이런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법이 이제 허용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취업 비자로 있을 수 있는 그 최대 기간인 6년이 되기 1년 전에 영주권 단계를 이제 시작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증명이 가능하시면 노동허가서가 이제 처음에 신청이 들어갔다라든가 이제 그런 증명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고 이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다 그러면 취업 비자로서 6년이 다 지나가고 났어도 1년씩 그 H-1B 신분을 연장을 하면서 기다리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특히 H-1B 신분으로 많이 계시는, 미국에 많이 계시는 이제 국적의 국민들이 어느 분들이 있으시냐면, 인도 이제 시민권을 갖고 계신 인도의 국민들이 또 많이 공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미국에서 많이 필요한 인재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한해서 쿼터가 또 따로 제한이 되게 됐어요. 결국은 영주권을 내주는 쿼터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특히 취업 이민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도 정말 보통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 비해서도 또 더 추가로 몇 년의 이 대기 기간을 또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몇 년을 기다리다가 취업비자 소지자 본인은 지금 영주권이 이제 수속에 걸려있고, 그리고 또 6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 7년째 연장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니면 1년씩 연장을 하는 게요.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에 한 번 연장을 했고, 8년째에 한 번 또 1년 연장했고, 9년째 연장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게 사실 말이 6년이고 9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는 일을 정식으로 미국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수속을 이제 하고 있던 중에도 결국에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포기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하는 이제 커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과론적에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그만큼 많은 이제 고인력자들을, 그런 고인력을 이제 고학력을 갖춘 고급 인력들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민법상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자라는 취지로 지금 새로 나온 법안이 지금 이 법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작년 초부터도 거의 1년 전 정도부터 이제 계속 있었던 얘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다루게 된 게 작년 땡스기빙 즈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때 행정명령으로 발표됐던 내용이 그 청소년 추방유예의 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자 어린아이 자녀를 둔 분들의 부모님도 또 이제 추방유예 대상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포함이 됐던 중요한 법안 중에 새로 바뀌게 될 법안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법안이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그리고 고학력자인 이런 고급 인력인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배우자도 네. 거의 동등하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더욱더 배우자가 더욱더 고급 인력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공부를 또 비슷하게들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 미국에 지금 있는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런 고급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미국에 당연히 미국 정부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H1B를 그냥 받아서 갖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H1B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영주권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작을 하셔서 취업이민 그 절차 중에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또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H1B를 가지고 계신 뿐만 아니라 이미 영주권 절차를 이제 밟고 계셔서 지금 미국에 계속 근데 영주권 절차는 밟고 있는데 아직 문호가 열리려면 한참 있어야 돼서 그 가정이 이제 힘들어서 혹시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까봐 그 인력들을 잃게 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또 그러면은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누구든지 이 신청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아셔야 되시는 게 H1B 소지자의 이제 배우자라고 하실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배우자도 또 미국에서 따로 또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비자의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미국에 체류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배우자이긴 한데 본인도 공부를 또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F1으로 학생 비자를 소지해서 이제 또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공교롭게도 혜택을 못 받으세요. 혜택 대상자가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려고 그러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의 동반가족의 그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변경이 되시고 나시면 이제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신분으로 비자가 이제 신분이 바뀌고 나시면 그 자격으로서 이제 다른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됐다고 하면 이 혜택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든지 뭐 아내든지 H1B 비자인데, 근데 이제 어떤 연구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뭐 H1B를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배우자가 F1 뭐 다른 비자를 갖고 있다가 그 동반가족인 H4라고 하는 걸 이제 취득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 가정에서 봤을 때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안이 또 생긴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럴 정도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정도로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그 가정이 그리고 이제 그 소지자 자체와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다 고급 인력자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게 다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정말 얼마 만에 이런 데이터를 다 돌아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말 미국 전체적인 이제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또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H1B 그 전문 그 취업 비자 신분인데요. 그런데
F1 그 OPT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F1 그 이제 공부를 마치고 OPT 1년인가 주어지는데 그 OPT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에 이제 결혼을 이제 두 분이 하든지 네네. 뭐 H1B 비자 갖고 있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하여튼 살고 있든지 해서 그러면 이제 H4 배우자로다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가 네. 하는 그런 부분 어떤가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예가 되는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보시면, 어느 상황이 더 본인들의 상황에 적합하신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상황인지를 잘 고려하시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계셨고, 지금 OPT를 사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곧 이제 오는 상황이시라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고려를 하시겠죠. 내가 H4로 바꿔서, 네. 취업비자의 배우자인 신분으로 바꿔서 이 혜택을 받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학생 비자 나의 그 독립적인 학생 비자의 끝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OPT 기간을 활용해서 내가 잡을 얻는 것이 나을지, 이런 부분, 그런 말하자면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다 다르세요. 왜냐면,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H1B의 배우자로서, 신분을 바꾸셔서 그 배우자로서 워크퍼밋을 신청을 하셔서 받게 되신다 그러면 그 워크퍼밋 자체에는 일할 수 있는 그 허가증 자체가 무슨 꼭 어느 포지션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학생 신분으로 계시는 분의 이제 공부 과정이 끝나고 OPT 기간을 이제 하게 되시는 그 경우라고 보시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OPT 기간 동안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장 실습에 이제 목적을 둔 일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본인이 F1으로서 공부하신 전공이 있잖아요. 네. 그 전공 분야에 해당되는 그 전공 분야의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약으로 이제 작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일이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허락해주는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불거지는 것이, 당신이 지금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 실습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그 포지션이 과연 당신이 공부했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이 이제 관련이 있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H1B의 이제 배우자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크퍼밋을 이제 내주면서 이 워크퍼밋으로 어느 분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근데 H1B로 그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또 바꾸시려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 절차를 밟아야지 또 되시니까요. 따로 본인이 지금 F1이신데 그 취업비자 배우자의 신분으로 이제 F1에서 변경을 하셔야 되시니까, 이제 그것 자체도 이민국에 이제 변경 신청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접수비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보셔야 되실 거예요. 네. 그 H1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하고요. 네네. 다른 취업 허가증하고 뭐 이게 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네, 이제 또 다르게 될 게 어떤 게 있으시냐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을 그냥 받게 되시면 이제 주어지는 그 기간이 있으신데, 그 기간과 달리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이제 워크퍼밋을 받게 되시면, 이 워크퍼밋이 만기가 되는 기간이 본인이 취업비자의 소지자의 배우자로서의 기간이 끝나는, 그 신분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세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받게 되시는 이제
것보다 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훨씬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네, 되실 수도 있겠죠. 네. 뭐 H4 배우자가 H1B처럼 매년 뭐 쿼터 제한 취업 비자는 이제 뭐 쿼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제한이 있는 건지 그건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쿼터가 그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세요. 그 H1B 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계 연도마다 해마다 뭐 학사 소지자면 학사 소지자, 석사 소지자면 석사 소지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이제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1년에 H1B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수가 이만큼입니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보게 되시는 게 그 정해져 있는 쿼터 수보다 너무나 많은 정말 몇 배의 신청인들이 계속 몰려서 해마다 이제 추첨에 넘겨져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보셨을 때 H1 근데 이제 이미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로서 동반 신청을 합니다. 동반 배우자, 동반 가족인 이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신청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특히 이제 이미 H1B이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또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H4, 그러니까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의 신분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마치 이제 이미 H1B를 받으셔서 한번 그 쿼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넘기신 분들이 다시 또 이제 다른 H1B 신분으로 이제 옮겨가시고 이러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쿼터에 제약이 없으신 것처럼 H4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도 쿼터 제한이 뭔지 있으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우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도움이 되겠네요. 쿼터가 있으면은 그것도 뭐 많이 또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첨해야 되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또 그런 위험 부담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취업 비자 배우자에 대한 H4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미 취업 비자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배우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또 그리고 이미 이제 또 취업 영주권의 단계를 밟고 계셨던 분들에 특히 이제 한해서 본인들도 배우자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워크퍼밋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5월 26일부터 접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애틀랜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에는 취업 비자 그 배우자의 그래서 H4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명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